한동훈 보수 재건은 개뿔, 개파 재건에서 보수 노래를 하고 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동훈이 제일 처음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정치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하던 행태는 답답하지 않겠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치 혜성같이 나타나서 깨끗한 정치,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속 말을 했는데, 개파 정치가 가장 대표적인 여의도 언어죠. 여의도 정치죠. 개파 정치. 자기 개파들 모아가지고 막 그 개파 이익에 따라서 막 하는 거. 그 개파 정치를 가장 지금 표현하게 하는 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 한동훈이 뭐 여의도 그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앞장서서 하는 게 한동훈인데, 갑자기 제명되고 나가서 후보로 출마를 하고 나서부터 보수 재건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개파, 친한계 재건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계속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일단 한동훈이 오늘도 보수 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14사람이 본회의에서 이혼 선서를 하고 인사말을 하고 또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보수 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동훈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러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제 복합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수 재건을 입에 달고 삽니다. 보수를 재건하겠다. 근데 본인이 보수입니까? 언제부터 보수입니까? 과거에 따스 이야기가 또 그때 선거에서도 나왔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하는데 앞장서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적폐몰이를 하는데 앞장서셨던 인물이죠. 어쨌든 보수 재건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게 한동훈 오늘 처음에 국회 등원하는데 참 사진 보면은 가관입니다.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조폭물이도 아니고, 한동훈 이제 첫 등원한다고 친한계가 쫙 도열해가지고 병풍을 써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다. 이 무소속이 이제 등원을 한다고. 김성원, 박정하, 배현진, 고동진, 박정훈, 정성국, 정현욱, 진종호, 한지아 쫙 등원을 하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쫙 양쪽에 도열을 해가지고 같이 쫙 마치 점령군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한동훈이 이야기했던 여의도 정치 대표적인 거죠.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던 거.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가 사무실을 배당받았는데, 사무실 배정할 때 일단 본인의 신청을 받고 빈자리 있으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교로운 건지 그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배정을 하고 언어를 한 건지 1022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위원회가 1022호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 주변을 쭉 둘러싸고 있는 것이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김형동이 1016호, 배현진이 1015호, 고동진이 1014호, 박종훈이 1017호, 옹기종기 모여서 또 뭔가 작당을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도열하고 이런 것뿐이 아니고 친한계 스피커가 총출동을 해서
이 장동혁이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이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으면은 한동훈이 복당을 못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명을 당하면 5년 이후에 복당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한동훈이 5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예외 규정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은 복당이 되는데 장동혁이 해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명이 그 당원 게시판으로 제명을 당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들어가서 뭐 어찌어찌해서 배지 달고 왔다고 제명을 풀어준다? 그건 정당도 아니죠. 그러니 이 친한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를 축출하는 겁니다. 그 축출하는데 무조건 선거에 참패했으니 나가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서 책임졌어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선방도 했죠. 근데 무조건 선거에서 졌으니까 나가라. 너 때문에 선거 졌다. 장동혁이 너 때문에. 막 억지를 씁니다. 장동혁이 가지 않은 지역은 다 이겼다. 장동혁이 간 지역은 다 졌다. 그러니 장동혁이 물러나라. 우재준 최고위원을 친한계죠. 청년 최고위원. YTN 라디오 나가서 막 장동혁이 사퇴했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복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재준이 YTN 라디오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이게 위에서 이제 한동훈계에서 지침이 내려왔겠죠. 라디오 나가면은 무조건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했고 지역별, 세부 행동별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근데 왜 나가? 잘한 것도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갈등 수습 측면에서 한 번은 물러나는 게 좋다. 갈등 수습 측면에서 물러나라. 잘한 것도 있는데. 갈등을 지금 누가 불러일으킵니까? 한동훈이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불러일으킨 갈등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장동혁이 물러나라. 한동훈이 복당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 그 갈등이 더 크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총 출동을 해가지고 친한계가 총 출동을 해서 장동혁 축출 작전을 펼치다 보니까는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친한계 박종원은 뭐라고 했느냐? 또 SBS 라디오 나갔어. 오늘 계속 이 친한계 스피커들이 막 나가서 장동혁 축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 나가서 뭐 장 대표와 지도부가 관여한 곳은 다 졌다. 충청도뿐 아니라 부산도 박민식 후보가 이동으로 가다가 폭락하게 된 계기가 장동혁 지도부가 다녀가서 그렇다. 박형준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곳인데 장동혁 지도부가 가서 선거를 망쳤다. 뜬금없죠.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책임론을 막 뒤집어 쓰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이거 막 제가 이제 이 오재준도 그렇고 박종원도 그렇고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죠. 오재준 조금 전에 수습 측면에서 갈등 수습 측면에서 한번 물러나라. 그리고 다시 전남대회 하면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이기면은. 참 박종원은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이 상태로 장 대표가 이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한다면은 당원들이 장동혁 얼굴로 총선을 이길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총선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혁 얼굴로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느냐는 그 당원들이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낮에 신임 투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전당원 신임 투표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신임 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다. 당원들이 왜 부결시키느냐. 장동혁 얼굴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총선을 장동혁 간판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동혁을 아웃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의 저승사자였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원들의 자각이 있었다.
엉터리죠. 장동혁 대표 임기 내년 8월까지입니다. 총선은 내후년 4월 달에 열립니다. 그런데 무슨 장동혁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이 지침이 내려왔는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장동혁 축출 작전을 벌이다 보니까는 앞뒤 안 맞는 말도 막 나오는 상황인데, 자, 제가 오늘 이 혼술 시간에 차라리 정면 돌파를 해보자.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 전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막 사퇴하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직 걸고 나한테 자리 걸고 나한테 사퇴하라고 하면은, 그럼 내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내 재승인 여부 묻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 자리 안 걸었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전 그렇다면은 전당원 투표에 붙여보자 그래. 그리고 아울러 한동훈을 복당시킬지도 한번 투표에 붙여보자. 전 당원의 의사를 물어보자. 장동혁 대표는 어차피 당원들을 뽑아서 당대표가 됐고, 한동훈도 그때 뭐 당원 게시판 그 논란으로 제명이 됐고 했으니까는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그럼 그 논의가 아마 지도부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오늘 기사 나온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조선의 단독 기사인데, 당심 만만 장동혁 재신임 투표 하나. 이제 당심이 이제 나에게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장동혁 재신임 투표 하나. 근데 처음에 주간조선 제목이 재신임 투표 한다였는데 이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그런 거 결정된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설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는 재신임 투표 하나로 이제 제목을 살짝 바꿨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오늘 주간조선에 장동혁 대표가 이미 서울과 부산 중에 한 곳만 이겨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란 말을 했다. 단순 스코어로만 보면 국힘이 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별로 뜯어보면 득표율이 나쁘지 않고 보궐선거에서 평택을 충남 공주 이런 데 건진 점을 감안하면 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가 조금 전에 기초단체장 말씀드렸죠. 119대 95. 참패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선전한 거죠. 기초단체장은.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친한계에서 사퇴하라는 내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재신임 투표로 당원들의 총의를 물을 예정이다. 이런 이제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 기사 안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다 이제 그렇게 가기를 한 건 아니고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돼 있어도 지금은 원내대표 경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 분산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제 판단에도 이렇게 흔들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 선관위 문제를 위해서 현장을 가고 하는데 그걸 비아냥거리고 책임 회피하려고 선관위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까 아예 그냥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 당원들에게 맡기자. 왜 과연 사퇴해야 되느냐? 한동훈 복당시켜야 되느냐? 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전당원 투표도 충분히 한번 밀어붙일 수가 있다. 이 여론이 지금 친한계 한 20명 가까이 되는 막 오늘 한동훈 뭐 등판한다고 막 이 병풍선 뭐 이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말 없는 다수가 한동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를 하고 있고, 오늘 이진숙 지금 한동훈도 오늘 등판했지만 이진숙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진숙 의원도 오늘 국회에 처음으로 등판을 해서 인사말도 하고 했는데 어제 라디오에서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줍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받으니까
이진숙 의원은 그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친한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부 스스로 이번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반성하고 수용할 것이 있다면 수용을 하면 되지, 뭐 교체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